총선 아바타 팀은 인천과 안양을 다녀왔습니다. 안양 동안을은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가 있습니다. 심재철 후보에 맞서서 야권연대, 야권 단일화가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. 공당이기 때문에 대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공당에 책임 있는 이 자세는 지난 시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겁니다. 그런데 별 말이 없고 뭐 그래서 실무 접촉은 해왔어요. 그 야권연대라는 정신을 살려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교섭 대표를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우리도 격상을 시켜서 제가 나가서 야권 승리를 위한 이 연대를 논의했는데 그게 안 돼버렸잖아요. 그쪽에 일방적으로.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꼈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논의 대상 지역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천하고 경선을 발표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협상 대표로 참여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모욕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? 모든 조건 붙이지 않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오직 야권 단일화를 통한 새누리당의 심판 이 하나만 보고 또 지역 주민들의 60%에 이르는 의견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야권연대, 야권 단일화가 나쁘거나 뭐 야합까지는 아닙니다. 하지만 이 과정을 좀 전문적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선거 전에 미리미리 그렇죠. 준비를 하고 결정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맨날 선거 때마다 야권 단일화가 촉박한 시간에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경선 결과가 뭐 경선이나 여론 조사 방식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에 또 불복할 경우도 참 이렇게 모양새도 나빠지는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지도부에서 위에서 미리 합의 뭐 각선 뭐 서명을 하거나 이러면 되거든요. 정의당이 바로 그 서운해하는 부분이 문재인 체제에서 있어왔던 약간의 교류가 김종인 체제로 오면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의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. 뭔가 뭐 보스 정치가 아니라 어느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 시스템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제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흔들림이 없는 이런 그 정당 조직은 지금 야당들 모두에게 좀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봅니다. 그나저나 선배, 누두제철이라 불리는 이 심재철 의원을 과연 단일화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? 제가 안양 주민이지만 쉬워 보이진 않은데. 네, 이게 안양 평촌이 그 평촌 지역이 그렇죠. 좀 부유층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중산층 좀 이상인 사람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.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윤택함도 있고. 그다음에 직장도 탄탄하면 사실 보수화 될 수밖에 없어요. 왜 지금 있는 나의 행복을 깨뜨리기 싫거든요. 어떤 변화와 개혁이 그걸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변화와 개혁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야권 후보들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는 인천 서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천 서구을은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원래 이제 새누리당 황 후보가 연수구에서 굉장히 그 다선했던 사람입니다.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전력 공천에서 받은 곳이 이제 서구을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하나는 너무 한 지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또 질까봐 옮겼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쫓겨나다시피 겨우겨우 받은 공천이 서구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서구을에 왔는데 의외로 지지율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한 선거 20일 전까지만 해도 신동근 후보가 굉장히 뭐 한 10% 차이로 이제 앞섰는데 한 선거를 열흘 이내로 접어드니까는 만만치 않습니다.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 관련돼서 신동근 후보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
말이 안 되는 일이죠.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지지자조차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. 작년에 불과 1년 전에 재보궐선거 치렀잖아요. 그때도 안상수 시장 낙하산 공천했는데 그 양반 강화로 갔거든요. 이번에도 20년이나 연수구에서 마르고 닳도록 우선을 하신 분을 컷오프 면제 조건을 또 이리 보내니까 여기는 뭐 무슨 뭐 재활용하는 데냐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존심이 상한다. 자,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 기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신동근 후보가 굉장히 낙하산 그 낙하산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. 그러니까 신동근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인천 서구에서만 5번째 도전을 한 겁니다. 4번을 낙선을 하고 이번 5번째. 말 그대로 이 기간만 따지면 20년인데 그렇죠. 20년에서 그 지역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황우여라는 전국구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보로 말 그대로 낙하산으로 내려왔어요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좀 어이가 없고 지역민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이건 뭔가 이 연수구에서 쫓겨난 사람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일로 내려왔다. 근데 이제 신동근 후보가 지적하는 바는 뭐냐? 인천 서구울 같은 경우는 가장 젊은 사람들이 인천 내에서도 가장 2030이 많은 곳이다. 이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. 이 의미는 지지율이 황우여라는 이름 때문에 오르곤 있지만 그럼에도 바닥 민심 자체는 그래도 믿어볼 만하다. 그리고 이번이 벌써 5번째니까 좀 해볼 만하지 않나. 자기의 끈기를 좀 봐달라. 이런 식의 이야기도 강조를 하더라고요. 저희가 취재를 한 날 신동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왔는데 그 김홍걸 이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. 무리하게 이렇게 나오시니까 보기에도 참 좋지 않고 이쪽 서구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다른 동네에서 연수군가요? 그쪽에서 이 뼈를 묻겠다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리 오니까 좀 이 유권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무시당한 느낌도 들고 꼭 낙하산을 저렇게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. 자, 김홍걸 씨도 이제 계속 낙하산 얘기를 했어요. 네. 이제 이 낙하산이라는 부분들 정말 생뚱맞는 그런 공천인데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든 게 뭐냐면은 낙하산이고 지역 주민들도 기분 나쁜 사람인데 지지율은 굉장히 좋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그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 결국 뭐냐면은 묻지마 1번의 어떤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권 프리미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군다나 정권 프리미엄, 1번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여권의 가장 대표적인 황우여 장관, 교육부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. 심리가 그래도 더 강한 사람이면 우리 지역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? 그 부분만 항상 또 강조를 하고요. 그런 게 파고드는 게 결국에는 이제 종반부로 치달을수록 더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사실 저희가 황우여 후보를 인터뷰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또다시 문연박대 당했습니다. 그렇죠. 그 부분 또 영상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. 이게 저희가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. 예,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계속 지역을 도셔야 돼서 그 지역 하는 거 거기서 그냥 그거 한 장면만 따면 돼요. 한 잔만 갖다 쓴다고. 아니 지금 막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셔서 네, 그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따면 되는 건데 그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면. 일단 선대위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. 아니 그 스케치 장면 짜는 것도 어렵다고요? 제가 뭐 선대위는 아니라 그 대답이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것 같아요. 아니 저기 유세기간에 운동하는 모습 따는 스케치 따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면. 하여튼 그 제가 담당이 아니라 제가.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처음부터 인터뷰를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스케치 선거운동하는 스케치를 좀 따기 위해서 일정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일정마저도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좀 황당한 게 이 사람이 무슨 비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그걸 숨기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. 저는 이 언론도 정말 이 선거 운동 기간에 더군다나 사전 약속까지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로 몇 차례 하고 그것마저 안 알려주니까 찾아가기까지 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주지도 않고. 근데 이거는 언론을 마치 자기에게 좋은 기사 실어줄 홍보해줄 때는
저희 언제든 환영하고 뭐 혹시라도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곳에서는 아예 원천 차단하려는 이 진짜 언론을 향한 그 갑질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. 자,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쟤네들은 맨날 새누리당 후보만 만나면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인터뷰도 제대로 못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저희가 실력이 없고 어떤 큰 언론사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언론 취재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김무성 대표가 뭐 그 기자를 막 끌고 다니는 경우는 뭐냐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. 우리 김무성 대표가 어디 가니까 여기에 취재하실 분들 오세요. 그러면은 뭐 버스로 같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대부분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,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사전에 약속된 이제 취재죠. 근데 저희는 이처럼 사전에 약속되지 않고 당일 내지는 그 전날 이렇게 갑니다. 왜? 꾸며놓은 밥상,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된 그런 그 뭐 질문과 답변은 저희는 원하지 않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경우 보통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죠. 아이엠 피터라는 애가 과연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글을 잘 써줄까? 근데 당연히 안 써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주는 거죠. 보통 대한 언론들 보면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쫓아다닙니다. 왜?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웰컴. 근데 새누리당은 잘 안 가요. 왜냐면 그들도 싫어하니까. 근데 저희는 끝까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참 이럴 때마다 컨택하고 있는 우리 김 기자는 마음이 쓰리죠. 네, 정말 쓰립니다. 이 도대체 누군가 김바람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선거 기간이면은 우리가 갑질할 수 있다. 아 이건 너무 서러워요. 우리는 갑질은커녕 병 정도, 제가 병도를 그러니까 병의 어떤 수준에 이제 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럴수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서 뭐 왜 이렇게 낙하산 공천을 받고 당당하게 그렇게 오는지, 그리고 또 왜 저희 같은 사람은 피하는지 꼭 그 선거 전에라도 한번 전화상이라도 좀 묻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니 당당하면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그렇게 피하고 다니는지. 우리가 이상한 질문을 했지 않았나 보죠. 자기네들 뜯어먹을 것 같이 좀 무서웠나 봅니다. 총선 아바타 팀이 결국은 서울에 입성을 했습니다. 저희가 제주에서 출발한 지 35일 만이죠. 35일 만에 이제 서울에 들어왔습니다. 내일부터 저희가 서울 시내 그 새누리당 후보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, 그들이 어떤 뻥 공약을 날리는지 면밀히 다 녹화 취재한 다음에 여러분께 그 실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. 총선 아바타 데일리 브리핑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